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평상시와 약간 다른 세팅을 해놨죠. 보이시죠? 용암수. 네. 오리온 제주 용암수. 네. 저희한테 PPL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협찬입니다. 네, 사실 PPL이 이제 저희가 이제 하게 됐지만 들어온 건 여러 번 있기는 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다방면에서 제안들이 있었는데 네. 워낙 다방면이라 솔직히 제일 황당했던 거 뭐예요? 땡땡탕이야.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네. 저도 솔직히 좀 대체 무슨 의도일까 네.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거나 네. 아니면 저희 채널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은 거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협찬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왜요? 조금이나마 이 촬영 장비를 개선해 보고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음질로 저희가 늘려드리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 용암수를 가지고 이야기할 내용은요, 정신 건강에 좋은 음식, 보조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 좀 들어보셨어요? 직접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SNS도 넘기다 보면은 광고창에 요즘은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불면증 한 방에 해결한다. 수면제보다 훨씬 좋다. 부작용은 없다. 이런 말을 보면은 괜히 솔깃했어요. 한번 사볼까 싶었어요. 한번 드시고 얘기해 아니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어. 네네네. 부작용도 없고 효과는 직방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저희가 처방하는 약들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날지 그 점이 좀 궁금해서 진지하게 한번 사서 리뷰를 해볼까? 네. 라는 생각도 있어요. 다음에 한번 해봐요. 해주세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먹고 있는데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냐고 이제 어떤 음식이 좋냐. 맞아요. 일단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세로토닌이 들어간 어떤 음식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로토닌의 결핍이나 아니면 불균형 같은 것들이 우울증을 유발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세로토닌은 사실 먹는 세로토닌으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뇌 속의 세로토닌은. 왜냐하면은 우리 뇌에는 우리 몸 속에 있는 것들이 뇌로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뇌의 혈류 장벽이란 것이 있는데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네. 네, 세로토닌은 거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재료인 트립토판은 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트립토판으로는 세로토닌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결합될 때는 비타민 B6나 마그네슘 같은 물질이 같이 필요하거든요. 요게 같이 포함된 음식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근데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트립토판, 그 세로토닌을 보충해 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사실은 과학적 근거를 찾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트립토판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사실 뒷받침되는 근거를 제공하는 논문들이 나와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먹는 트립토판으로 실제로 뇌의 세로토닌 레벨을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올리는 정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내용 또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효과는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이제 먹는 트립토판, 정제된 트립토판을 우울증 치료제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결국 사실은 약이잖아요. 그럴 거면은 사실 세로토닌 수용체 자체를 조절해주는 기존의 항우울제를 먹는 게 더 효과적이지 그 먹는 트립토판 정도로 이제 뇌의 세로토닌 레벨을 조절한다? 이거는 좀 많이 힘든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다음으로 많이 듣는 거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비타민 D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게 만병통치약인가 할 정도로 진짜 거의 웬만한 병들을 다 낫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내용들 보면 좀 솔깃해지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비타민 D의 효능에는 노화 방지도 있고요. 면역력을 증가시켜준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네. 심지어 이제 우울증도 예방해준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죠. 또 비타민 D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칼슘 얘기가 따라오죠.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있어야지 칼슘이 우리 몸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근데 칼슘 부족이 우울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칼슘은 실제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걸 돕는다고 하고요. 칼슘이 부족해지면 좀 불안해지고 짜증을 잘 낸다고 하는데 동훈이가 칼슘이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흡수도 안 되지만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칼슘 배출도
네, 많아집니다. 나가서 네. 요즘 햇볕도 쬐면서 전단지도 좀 돌리고. 맞아요. 그 되게 중요해요. 네. 네, 그리고 마그네슘도 진료실에서 많이 질문을 듣는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 흥분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미네랄이죠.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무기질 중에 대표적인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이 부족하면 짜증이 난다든지 초조해 든다든지 불안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동원이 먹을 거 되게 많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봤던 환자분들 중에 미네랄이나 이런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좀 본 적이 있는지. 제가 봤었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분이었어요. 우울증으로 오셨는데 약간 좀 전형적인 케이스랑은 맞지는 않는 거예요. 막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하게 받는 것도 아니었고 우울하다, 뭐 슬프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다, 힘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오셨거든요.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봤는데 혈중의 칼슘 농도가 조금 낮게 나왔었어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MRI까지 찍었는데 거기서 기저핵 부위에 칼슘이 침착이 굉장히 많이 된 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 기저핵 부위도 아무래도 감정 조절이나 여기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항우울제 더해서 칼슘을 보충해주는 그런 약을 드렸는데 약간은 나아진 게 보이긴 보였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게 광치료 하잖아요. 바깥 활동이 없는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이것도 생각해보면은 이 영양소들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타민 D 합성을 아무래도 빛을 좀 많이 쐬게 되면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뭐 미네랄이나 비타민 부족이 일반인들에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항우울제 처방이 훨씬 더 적합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임상적으로 봤을 때 병이다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닌데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증상은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영양소를 보충해준다든지 하는 치료법이 약물의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길게 얘기했는데 종합을 내보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것들이 부족한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부족한 경향이 우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걸 먹어서 얼마나 우울 증상 같은 걸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결과가 없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인구가 이런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미리 충분한 양을 보충하는 거는 임상적으로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보충하는 거는 결국은 먹어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몸에서 직접 합성을 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마시는 물들이 이 미네랄이 함유된 게 많다고 그래요. 미네랄 워터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협찬받은 이 용암수에도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함유량이 굉장히 높았어요. 사실 저희가 여러 제조사의 음료들을 다 구매해가지고 이걸 비교해봤는데 너무 높아서 이 제주 용암수 같은 게 너무 높아서 몸에 무리가 오는 거 아니냐. 네, 특히 칼륨 같은 경우에 너무 죄송하지만 약간 의심했어요. 자고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 친구를 깨워가지고 야 이거 칼륨이 너무 높다 우리가 광고를 하는데 이거 많이 마셔도 상관없냐라고 했더니 저희의 무지를 되게 비웃으시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놀랄 정도로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식품 유형이 생수가 아니라 혼합 음료예요. 그래요. 미네랄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혼합 음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서 사실은 생각이 났었던 게 이렇게 미네랄이 높으면은 그 물을 경수라고 부르거든요. 연수, 경수. 그래서 뭐 부드러운 물 아니면은 좀 딱딱한 물 이렇게 부르는데 물 맛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맛은 어떤가 한번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가 이제 용암수인지 맞추면 되는 건가요? 타사에 이제 물을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중에서 용암수를 픽해보는 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표시도 없습니다. 바닥에 써 있죠. 못 맞출 수 맞출 있어. 것 같아. 1, 2, 3 적힌 것 중에 그 뭐가 용암수인지 우리가 이제 맞추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요. 왜 가글을 해? 소믈리에 몰라요? 나도 내 마음속엔 정했어. 나도 마음속엔 정했어.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다 마셨나? 해볼까요? 용암수를 맞추는 거. 용암수를 맞춥시다. 하나, 둘, 셋. 2랑 3으로 나눴어. 2랑 2. 볼까요? 자 볼까요? 3번이에요. 정답 3번. 아, 정답 3번이에요? 난 다 틀렸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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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슘 맛이 나잖아요. 그랬어?
3번이 맛 차이가 좀 나긴 하네요. 아, 네. 나는 1번이 되게 깨끗한 느낌이 맞아. 1번이 진짜 깨끗한 느낌이야. 2번은 약간은 좀 거친데 3번은 딱 무게감이 느껴져요. 아. 1, 2번이 좀 비슷하고 3번이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3번 확실히 네, 맞추셨네요. 네. 어. 맞췄으니까 와, 자기 소믈리에라고 그러더니. 물 많이 마셔요. 제가 맞췄으니까 이거 4개는 제가 가져가고 동훈이가 4개 가져가는 걸로. 동훈이 네. 열심히 마셔서 이런 좀 짜증이나 우울, 불안, 짜증 이런 것들을 좀 가라앉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줄어들면 좋겠네요. 여기 보면은 한 병 마시면은 칼슘 1일 권장량의 5%를 채운다고 하니까요. 동훈이 이거 하루 20개 정도씩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개 네. 마시는 브이로그 다음 영상에 그냥 올리시고요. 네. 네. 식욕이 없어서 밥을 안 먹으니까 용암수로 1일 권장량 보충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살 빠졌어.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속에서도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해야지 그런 결핍을 좀 예방할 수 있을 테고요. 요즘 같은 시국에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시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창가라도 햇빛을 좀 쬐는 것 정도로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용암수 한잔하면서 햇빛 한번 쬐면 네. 리프레시 하는 거죠. 완벽하군요. 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